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&A 83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1세대 실비 보험료 내린다면서요. 엄청 올랐던데요?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1세대 실비가 오랜만에 내렸다.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런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한 설명 한번 드려보고요. 암 중립자 치료가 한 7천이 든다고 하는데 암 진단비 1억 원 해야 되지 않나요?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. 하면 좋죠.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예, 그 관점 한번 말씀드려보고요. 온라인 태아보험 보장이 좀 작아서 이 방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질문이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고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세대 실비보험료가 10년 만에 드디어 인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. 근데 댓글이 이런 게 달렸습니다. 저는 1세대 2009년 7월 가입자이고 이번 달 갱신되는데 남편 거하고 저하고 둘이 13만 원 올라서 26만 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. 어휴, 많이 올랐네요, 그죠? 근데 뭐가 내려간다는 겁니까? 라고 하셨고,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네. 4만 원이나 올랐는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. 자, 이게 사실 1세대 실비가 대부분 5년 갱신형이라는 거를 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영상은 2024년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10년 만에 1세대 실비보험료가 내려갔다는 얘기지 과거 4년치가 다 내려갔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4년치 동안은 엄청나게 올랐던 거예요. 오르고 올해 2024년 한 번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도 과거보다 인하됐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건데 5년 평균 내본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, 예,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3세대, 4세대 실비, 그리고 뭐 2세대 일부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니까 이런 게 뭐 즉각 반영이 돼서 느낄 수 있지만 1세대 실비도 5년 만에 한 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많이 올랐을 걸 그나마 조금 적게 올랐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죠. 충분히 이해하고 1세대 실비 보장 좋으니까 유지할 만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. 계속 유지하시다가 치료받을 거 다 치료받고 정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. 더 이상 못 내겠다 라고 하실 때 4세대로 실손전환제도 계약전환제도 통해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애초에 난 병원 자체를 안 간다. 원래 신뢰하지도 않는다. 치료받을 거 다 받았다. 그런 마인드시면 비싸게 내지 말고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장이 안 좋아진 거는 충분히 잘 살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알고 넘어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모르고 넘어왔다가 나중에 뭐야, 왜 이렇게 보장이 나빠? 라고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도 10년 만에 인하됐다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전해봤던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암진단비 그냥 이 정도면 어떨까요? 무리하면 탈나요? 라고 해서 157편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암 치료 중 중립자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가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단비 1억 가입하려고 하는데 님의 설명대로 실비와 산정특례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지 라고 하셨습니다. 굳이 가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암에 안 걸리면 어떡하죠? 암에 안 걸리면 날리는 돈이에요.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많이 가입하고 나 암에 걸려야지 막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? 그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. 적게 가입하고 암에 안 걸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. 많이 가입하고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 돈 그냥 날리는 돈일 수 있다 생각을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두 번째, 중립자 치료가 아닌 좀 작은 비용의 치료를 할 수도 있다.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죠. 그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? 보험료 최소한 줄이고 그 줄인 돈으로 건강검진 자주 받자. 몸이 좀 이상하면 건강검진 받자. 그 말씀 계속 드리죠. 그래서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조기 발견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뭐 말기로 가면 치료제가 다 듣는 게 없고 신기술 계속 막 그런 거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1억씩 가입하면 좋죠.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. 그럼 20년 납, 완납 못하고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20년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. 그중에 가정재정에 한 번이라도 위기가 오면 보험들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. 10년 유지율 10% 안팎이다. 그럼 보험소비자국장 임원의 인터뷰 기사 있잖아요. 많이 하면 좋죠. 근데 많이 했다가 해지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.
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1억 지급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? 암진단비 1억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쳐도 보험회사가 지급 안 할 가능성이 늘 있다니까요.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. 자본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영리회사다. 큰 보험금 지급이 들어오면 조사 나간다.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잘못한 거 없는지 다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. 또 의료자문 갈 수도 있습니다. 의료자문 가면 30에서 50%는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부지급되거나, 그쵸? 아, 보험회사가 다 주겠거니 라고 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예요.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험에 올인하면 안 된다. 그 말씀 늘 드리는 겁니다. 이런 걸 다 들어도 아니야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보험회사는 무조건 1억 다 줄 거야. 난 암에 걸릴 수 있어. 그 중립자 치료할 수도 있어. 난 해지도 안 할 자신 있어. 라고 하시면 해도 되는 거죠. 보험의 정답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관점만 생각해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. 여러 가지 관점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관점이다.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. 비단 암진단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보험이 다 그렇습니다.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태아실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그 내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. 태아실비는 가입을 하셨는데 추가로 태아보험,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유는 혹시나 선천성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이 설계사 통해서 태아보험 가입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설계사 통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좀 비싼 거, 특약 많은 것들, 그런 보험인 거죠. 그걸 가입하고 이 아이가 출생하면 기존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이전에 설명해 주신 어린이 보험,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 7,000원대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. 이런 방법도 가능할지 여쭙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이게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좋습니다. 그러니까 설계사 통해서 태아보험을 여러 가지 특약 좀 많이 넣고 뭐 산모 특약 넣고 선천성 장애 같은 거 다 넣고 뭐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 그렇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출산 후에 한 1, 2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건강해. 괜찮아. 그러면 온라인 상품으로 하나 새로 가입을 하시고 2개 가입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가입 잘 되면 기존의 태아보험은 해지하시면 되죠. 실비는 어차피 별도로 쫙 살아남아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걱정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런 걱정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태아보험이 보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제가 쭉 봐도 보장이 그렇게 큰 게 많지 않습니다. 뭐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그 정도인데 이게 있고 없고 간에 그 가정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. 그래서 실비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. 하지만 보장을 좀 많이 놓고 태어나고 나서 보장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런 영상 좀 준비해 봤습니다. 걱정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좋다.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